예, 미 대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원자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미 대선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앞에서 권순우 기자와 함께도 이제 선거인단 6명만 확보를 하면 바이든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제까지는 굉장히 박빙이었고 지금까지는 이제 나온 것이 우편 투표에서 일단 갑자기 그 바이든 후보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은 연방 대법원 쪽에다가 트럼프 측에서 후보 측에서 이제 소송을 걸은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펜실베이니아 쪽하고 그다음에 조지아 쪽에서 과연 어떻게 개표가 될 것이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놓은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이쪽이 또 어떻게 이렇게 재개표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거의 박빙으로 갑자기 이제 돌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우위였다가 갑자기 뒤집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박빙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검표하고 동시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 개표를 중지시키는 어떤 이런 요청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선 실제 결과는 다음 주까지 어쩌면은 지금 좀 오리무중에 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월요일에도 잠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이 오리무중의 선거 결과는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투자하는 거는 좀 삼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뭐 끝나더라도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주의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제 오후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뭐 트럼프가 유리했었으니까 저도 질문을 트럼프가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니까 저도 지금 질문은 바이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혔던 곳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산업별 전망이나 또 어떤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요거 관련해서 섹터별로서 표를 하나 가져온 게 있거든요. 요걸 일단 보시면은 우선 석유화학부터 해가지고서 원자력까지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지금 섹터를 쪼개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 바이든 후보가 됐을 경우하고 각각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거를 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일단 보시면은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부분이 천연가스하고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는 왜 밀 수 있느냐 하면은 이미 셰일 오일을 파고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프래킹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거기서 이 오일을 다 빼고 나니까 그다음에 가스가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 가스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대형 저장소에 다시금 넣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더 구축하자라는 거는 사실은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인프라 투자 중에서 2조 달러 정도에서 지금 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지금 이 가스 파이프라인하고 그다음에 저장소 신규로 더 큰 용량의 그런 가스 저장소를 지금 건설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 이제 태양광 풍력 발전은 당연히 이제 강화가 될 것인데 공약에 따르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의 수혜가 더 클 걸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든 후보는 공약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 미국 내에 이런 그 태양광 풍력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한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낸 다음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각 상황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를 거기다가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 개 다 지금 중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그 어떤 유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원자력을 2기 정도를 이미 만들었어요. 오바마 때, 오바마 행정부 때.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를 더 늘려가지고서 당분간 그 가스 가지고 커버하기 힘든 거는 원자력 가지고 다시 더 커버하기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좀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선자별로 또 신재생 에너지 시장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셰일가스 얘기하다가 프래킹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네.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셰일가스 추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쉽게 뭐 접근하면 쉽겠지만 또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왜 또 얘기가 됐냐면 이런 프래킹 방식으로 추출을 하다 보면 효율성은 뭐 높아질 수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뭐 여기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일단은 트럼프는 지지하는 쪽이었고 네. 바이든은 반대를 했다가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가 뭐 찬성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프래킹 뭐 금지하진 않겠다 뭐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네. 좀 여기에 따라서 뭐 석유 회사들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이게 재미있는 게 이 2차 대선 때 거기서 말을 좀 실수를 했어요. 바이든 후보가. 그래서 사실 텍사스하고 플로리다가 날아갔어요. 이번에. 네. 그리고 지금 펜실베니아도 사실 프래킹은 안 하지만은 기름을 많이 푸고 있는데 선거인단 100개 정도가 한 방에 날아갔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름을 푸는 것이 미국 전역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니까 지금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지금 프래킹 업체들은 그 대부분이 줄도산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니면 이제 그 메이저들한테 합병이 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셰일 업체들은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돼 있고 이제 억시덴탈이라든가 뭐 몇 군데 큰 셰일 업체를 빼고는 대부분이 엑슨모빌하고 쉐브론한테 지금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석유 메이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는 원자력을 더 증강시키려고 하려면은 결국은 폐기물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폐기물 시설을 지금 2개 신설을 하려고 하다가 뉴멕시코에 근데 프래킹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석유 메이저들하고 싸움이 붙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원자력으로 돌리기 해가지고 과연 프래킹을 금지시킬 것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중요한 거는 최소 이 오일 메이저들이 아직은 이제는 다수를 장악해 버렸어요. 이 셰일 업체 자체에서 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프래킹을 장려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지금 좀 애매한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랠리 즉 유세를 할 때는 무조건 반대를 하진 않겠다라고 바이든 후보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신뢰가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프래킹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봤고. 어떤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보자면 어떤 글로벌 에너지 ETF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ETF는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뒤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80% 이상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만에 하나 연방 법원에서 이거를 들어줘가지고 이 공화당 측 얘기를 들어줘가지고 다시 재검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줄질 끌고 만약에 또 거기서 좀 더 과격하게 나가서 마샬로 즉 계엄령까지 내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에너지 테마 관련해서는 일단 단일 종목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게 그냥 좋아요. 그냥 뭐 원유면 원유, 아니면은 가스면 가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분야로 그냥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좋고 ETF나 ETN으로는 이제는 당분간은 땡겨 올리기는 힘들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저는 추천하기 힘들고요. 바로 지금부터 한 1, 2개월 안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충격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사실 누가 되더라도 이것보다는 코로나19 향방에 따라서 가격적인 변화가 많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역시 미 대선 특히 이제 트럼프의 당락과 관련해서 이제 WTI 향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건 좀 시나리오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일단 3일 연속 상승을 해가지고 이전에 그 괌에도 나왔던 구간을 일단 거의 다 복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3대 유종은 다 복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재료가 소멸을 했잖아요. 그래 대선에 대한 재료는 어느 정도 소멸을 했는데 단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서서히 이제 박스권의 밴드를 넓혀가지고 예전에 그
WTO 같으면 36불에서 42불대 정도의 그 밴드를 다시금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브렌트유는 40에서 46달러대의 그 밴드를 다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단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가 과연 얼마만큼 수요가 회복하느냐가 지금 핵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한 번 더 하방으로 지금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로 두 번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코로나 치료제가 어느 정도까지 혹은 백신이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서 승인을 받고 공급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느냐. 즉 이번 겨울에 과연 트윈데믹의 위기에서 얼마 정도까지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유가의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해서도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거 역시 사실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경기 부양책 합의는 예고가 된 거였고 모두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였지.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 미 대선 이후에 그러면 달러는 추가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현금이 살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약세는 일단 당분간 저는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연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제로 금리를 그냥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은 바닥이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은 계속 그 연준의 금리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또 이것이 언제 한 번 더 인상을 할지 그게 지금 주요 변수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93에서 94달러대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여기서 이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온다 그러면 96달러대까지는 갈 수 있는데 원체 뿌려놓은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받아주는 데 역시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한 번 더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달러대까지 한번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실물단들도 역시 다른 실물 인수 상품들도 이런 것들을 좀 흡수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즉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을 해봤고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불확실성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하다 보면 금 찾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 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은 지금 현재 횡보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1896달러 그 정도에서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이제 횡보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대선에 대한 결론이 나고 났을 때 오히려 한번 떨어졌다가 실물단에서 일단 빼갔던 자금들 즉 1월에 한번 그 위기가 한번 왔었잖아요. 예. 코로나 오기 전에 일단 한번 오고 그 다음에 3월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두 번의 그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실물단에서 돈 자금을 좀 빼갔다가 갔다 온 것들을 이제 복구를 해준 건데 그럼 이 복구된 자금들이 지금부터 다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서서히 올라갈 거로는 보고 있어요. 상승하는데 지금은 우선은 좀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게 낫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는 금뿐만 아니라 은과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금과 은은 같이 이제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시기는 연말에서 1월 정도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주식도 좀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과 금 가격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그 예전에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그때 그 분위기가 다시 형성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있을 수가 있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단 겨울이 오면서 트윈데믹에 대한 그런 우려가 다시금 나올 수 있고 예.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락다운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 가계에서의 연체율이 8.68%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정에서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다시 CDO라든가 그와 유사한 BTO 같은 이런 파생 상품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네. 그거를 이 유동성 장세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의 CDS 즉 수합 그 신용부도 수합에 대한 그런 그 비중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역대 최저로 낮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무조건 이 파생은 무조건 금융 장세를 이용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이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이 한번 터졌을 경우에 분명히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라든가 다른 데서 이게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네. 분명히 한 번은 더 충격은 온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그 충격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미래에너지로 부각받을 수 있는 상품군은 어디가 있을까? 저는 대충 좀 감은 옵니다. 소장님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디를 좀 주요하게 보고 계신지 알아서 그래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천연가스, 내추럴가스를 일단 보시는 게 좋고 예. 일단 올해 일단 추위가 약간 일찍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고 지금 일단 가격이 저평가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거의 바닥을 지금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까지 봤을 때. 그럼 저기서 이제 조만간 변곡점을 돌아서 이제 상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했을 때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든 혹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에너지는 결국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역시 미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천연가스는 동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투자 가능하다 그 매력도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원자재 시장 관련해서 여러 질문 해봤고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